속초시가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높이와 면적을 제한하는 난개발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출 명소인 동해 추암해변에 관광시설이 보강되고 입구의 좁은 터널도 확장됩니다. 알펜시아가 개장 10년째를 맞지만 매각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최문순 강원도정을 옥죄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를 개최한 평창군이 올림픽 기념관 건립 사업을 시작으로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시가 지난해 말 입법 예고한 난개발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부 찬반 의견이 제출됐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 개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일명 난개발 방지 조례는 건축물 높이와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반대 9건과 찬성 3건 등 모두 12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사업시행사와 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아파트 입주민 등은 재건축과 고도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난개발 방지 조례를 발의했던 사회단체들은 층수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반영할 만한 사유와 의견이 없으며 대다수 시민을 위한 의견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는 저희가 시민들하고 또 여러 단체들하고 좀 신중하게 앞으로 토론을 거쳐서 시민들의 공통된 어떤 의견을 좀 결집하려고 합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25층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재건축과 최근 신규 인허가 건축물의 평균 층수를 적용해도 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주택 보급률이 112%인데 4년 후에는 130%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에 집중된 건설 피해 우려도 지적했습니다. 개발 이익이 전부 사업자들이 차고 나가고 나중에 피해는 원주민들만 보게 되는 이러한 현실을 지금 옆에서 조금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난개발 방지 조례 개정안은 이달 중순 속초시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일출 명소로 널리 알려진 동해 추암 해변의 관광 자원이 하나둘씩 보강되고 있습니다. 입구의 열악한 교통 문제도 올해 안에 해결될 예정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뾰족하게 솟은 촛대바위, 추암 해변을 상징하는 명물입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과 어우러지는 장관은 이곳을 일출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군 경계 철책이 철거돼 바닷가에 늘어선 기암 괴석을 좀 더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빼어난 경치에다 안팎으로 투자가 이어지면서 추암 해변이 활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해변의 상가를 완전히 새로 지어 면모를 일신하고 가까운 삼척 해변에 대규모 콘도가 들어선 뒤 찾는 이가 늘어났습니다. 예뻐요. 예쁘고요. 이 공간 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촛대바위도 있고 해변도 너무 예쁘고 환경도 깨끗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동해시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게를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몇 달간의 파행 끝에 지난해 말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출렁다리가 있는 해안 산책로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교통 불편이 심한 입구의 좁은 터널은 올해 35억 원을 들여 확장합니다. 추암 해변은 다양한 볼거리와 특색 있는 먹거리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매력 있는 관광지로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동해시는 추암 해변의 상징물인 촛대바위에 균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정밀 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지난 2011년 최문순 도지사 취임 이후 알펜시아 매각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장 10년째를 맞는 알펜시아 매각의 걸림돌이 뭔지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알펜시아 매각설이 돌았습니다. 말레이시아 투자회사가 임자로 나서
본계약 전 단계까지 진행됐다는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감감무소식입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배를 맞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마치고 나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펜시아 매각이 순조롭다 소리를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최문순 지사는 뻔한 답변으로 예봉을 피해갔습니다. 저희 공식 입장은 늘 복수의 매입 의사를 가진 분들하고 협상 중이라는 자, 알겠습니다. 네네. 강원도는 알펜시아 매각에 관한 한 줄곧 비밀주의를 고집해왔습니다. 매각 진행 상황 보고는 과장과 국장, 부지사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공직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보고 체계가 어떻게 해당 과장님한테도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 바로 직접 보고하신다고 듣고 있거든요. 강원도의회는 밀실 행정의 위험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결제 라인이 배제되는 구도의 업무 추진은 단점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강원도는 공개 매각은 많은 이해관계자의 민원만 야기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서너 곳의 외국 투자자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알펜시아의 매각 조건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인근 지역 개발권도 함께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뭘 인수할 거냐. 알펜시아를 산다는데 그럼 뭘 인수할 거냐. 껍데기만 살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1조 원이 넘던 알펜시아의 부채는 7,900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버는 족족 빚을 갚아온 결과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매각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매각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매각을 매각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저희들 강원도 개발공사의 본연의 업무에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로 개장 10년째를 맞는 알펜시아. 최문순 지사는 지난 2011년 취임 후 매각을 공개 선언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시설은 낡고 올림픽 프리미엄마저 사라지면서 매각 조건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매각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알펜시아가 최문순 도정을 옥죄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를 치른 평창군은 올해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처럼 진 척이 없었는데 올림픽 기념관 건립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림픽 개폐회식장 일부를 활용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광과 감동을 담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림픽 2주년인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 준공 이후 4층에 평화존을 조성하고 1층을 활용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에서 약속한 대로 1층을 박아서 활용을 하고 4층은 평화올림픽 공간으로 기본 설계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추후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을 시작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부터 성공 개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담은 기록 유산인 올림픽 백서는 최종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림픽 잉여금을 활용해 유산 사업을 총괄할 올림픽 재단도 오는 3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 평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평창 평화포럼 등 관련 사업들은 향후 올림픽 재단이 모두 맡게 될 전망입니다. 개최도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기념식 개최지 선정 문제와 예산 확보에 실패한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올해 도내주택 2,028동을 대상으로 성면 슬레이트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강원도는 올해 취약계층 슬레이트 주택 402동을 포함해 모두 2,028동의 주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지붕재 처리 비용 336만 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거주지의 경우 지붕 개량 302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난 2011년 122동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4,121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했으며
지역별로는 홍천군 1,348동, 태백시 1,228동, 춘천시 1,188동 순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강릉시 연곡면 오대산 국립공원 일부 구역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2037년까지 관리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 1의 1번지 1원 849만 제곱미터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담비와 삭 서식지입니다. 특별보호구역에 무단 출입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태백시가 올해 태백산 눈축제에 길이 50m, 높이 8m에 이르는 초대형 눈조각 작품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태백시는 태백산 눈축제 주행사장인 태백산 국립공원 단골광장에 모두 6개 테마로 이루어진 눈조각 작품 위대한 12신화의 광장을 전시합니다. 한편 올해 태백산 눈축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7일간 열리며 태백문화광장, 탄광문화장터, 구문소 등에도 눈조각 작품이 전시됩니다. 이사부 장군의 해양 개척 정신을 계승하는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삼척시는 정상동 육향산 일대 2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020년까지 이사부 기념관과 독도체험관, 문화예술촌, 기념공원을 갖춘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 사업을 합니다.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28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삼척시는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 사업이 끝나면 독도 수호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지와 교육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올해 3,400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233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태백시의 올해 일자리 사업으로는 태백형 일자리 사업 390명에 23억 원, 공공근로와 지역 공동체 100명에 7억 원, 어르신 일자리 1,566명에 44억 원 등입니다. 태백시는 올해 직접 일자리 외에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오로라파크 조성 사업, 슬로우 레스토랑 조성 사업 등 지역자원 상품화로 3,3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